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한국 커플의 이혼율이라는 영상을 올렸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어바웃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200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40.87이 나왔습니다. 그냥 어바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의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가장 좋은 조합 18.40,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 62.39로 가장 이혼율이 높았고, 그리고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도 22.24%로 좀 낮은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을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이 나름 제일 이상적인 듯합니다. 예전 10년 전에 선진국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시골에 산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농사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고 애들도 예의 바르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후기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보면 제일 뭐랄까요,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국제 커플 중에서는. 그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문화가 비슷하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같은 유교권 문화고, 그리고 국제 커플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인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일본어가 아무래도 한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어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똑같습니다.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일어가 배우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 이거는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본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정에 좀 충실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런 게 이제 거의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남자, 일본 여자가 제일 좋은 조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조합이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 요까지는 좋은 조합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확실히 요 두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1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 중국 여자가 제일 많았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결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30% 정도라고 하네요. 직접 물어봤어요. 저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계속 혼인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한 개 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40.87 나온 게 좀 높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항혼이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이게 2022년도 자료인데요. 지금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이후에 이혼한 비중이 16.8%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7.6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많이 증가했어요. 항혼이혼이. 아무래도 자식들 다 키우고 뭐 결혼까지 시킨 이후에 아마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항혼이혼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로 보더라도 이제 항혼 이혼율이 지금 16.8% 나왔는데요. 이게 2000년 2년도만 하더라도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지금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혼율이 좀 높게 나오는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그리고 혼인 수가 떨어지는 것도 영향이 주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높게 나온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40.87 나온 거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혼율은 40대 50대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 결혼한 세대는 좀 있어봐야 나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이혼 연령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2002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인데 2002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의 평균 이혼 연령은 40.6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37.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가 49.9, 여자가 46.6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대, 50대의 이혼율이 많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평균이 많이 몰려 있는 거는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숨긴 채 결혼을 하곤 경제권을 가져가 남편이 버는 돈으로 빚을 갚으며 남편은 대학생 용돈 정도 받으니 사기 결혼이지.
사기 결혼 알곤 이혼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 성향이 너무 높아요. 가소비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5월 달에 5월 28일 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신용카드 부채 이거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분석을 하고 저도 자료를 봤는데 신용카드 연체 같은 경우는 젊을수록 그리고 여자가 더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군다나 소득 대비해서 많이 쓰거든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돈을 모아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문화에서 보면 여자는 돈을 크게 모으지 않더라도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카드 대란이 2003년도에 터졌는데 그때 당시 신용불량자가 372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때처럼 카드 대란이 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카드론 그리고 리볼빙 이게 여성들이 더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따로 분류해 가지고는 안 나와요. 이제 여신 전문협회 가면 그게 주기적으로 해서 자료가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리포트를 제가 쫙 다 봐도 성별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여자가 더 연체를 많이 한대요. 이 자료도 뭐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연체율이 올라가가지고 미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혼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이혼이 많은 이유 지금 이인철 변호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도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유튜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이혼 사유 1위 이게 제목이었어요. 불륜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 피셜로 의하면 인철 변호사 피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배우자 채무 때문에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이혼 관련해서는 보통 4년차 이하를 좀 신혼부부 이혼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배우자의 채무 결혼하기 전에 몰래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으면 1위를 차지하는 건가. 이제 마통론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좀 개선되겠죠. 개선되고 물론 이제 그동안 숨기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분들이 마통론에 대한 이론을 알고 난 이후에 아마 확인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혼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신은숙 변호사님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분도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이분도 영상을 보면 이분은 마통론 터지기 전에 말씀하셨고 이인철 변호사는 마통론 터진 이후에 말씀하셨는데 신은숙 변호사는 마통론 터지기 전에도 젊은 부부들의 이혼하는 첫 번째 사유가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뭐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하기 전에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나중에 알고 나면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혼으로 가는 이유가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신뢰. 금액이 뭐 적더라도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해서 이혼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근데 일부 여성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정도는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갚아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는 여성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기망이고 사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으로 본다면 그거지 않습니까? 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일종의 인수 합병을 하는데 합병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분식회계를 한 거잖아요. 분식회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 분식회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장 폐지해요. 물론 이제 진짜 대기업 같은 경우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를 해도 살려주기는 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면 상장 폐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남자들이 하긴 해야 되고, 이렇게 빚이 있는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만약에 뭐 오케이 하면 결혼하는 거고, 오케이 안 하면 뭐 자업자득이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초혼 부부만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도 남자는 항고한 빚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숨겨둔 자식. 이혼 사유가, 자 보면 이거 최근 기사예요. 6월 13일 기사니까, 재혼 이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배우자의 비밀과 관련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 배우자의 빚이 33.3%, 이걸로 1등입니다. 1등. 3분의 1이 사유가 또 빚 때문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 안타깝습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이 또 말도 안 하는 빚이 있어가지고 또 이혼을 한다? 이분들은 진짜 전생에 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거 빚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진짜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밑빠진 독이 물붓기. 그리고 또 이렇게 빚을 많이 가지는 습관도 쉽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여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올려주시는 영상도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가찬의 말씀입니다. 뭐 제가 뭐 그냥 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올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니즈에 따라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것저것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은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 관심 보이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출산을 많이 다뤘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그거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지금 젠더 갈등, 특히 여성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좀 영상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분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공급이 적은 거죠. 언론들 같은 경우도 아닥하고 있죠. 미디어도 아닥하고 있죠. 대형 유튜버들도 아무래도 여자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뭐 모른 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부담스럽죠.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구독자가 이제 3천 넘었는데 제 주변에도 당연히 있죠. 뭐 가족들도 여성들 있고, 뭐 가족 말고도 뭐 친척, 지인 등등등 하다 보면 아직 몰라서 다행인데, 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앞에서 말은 안 하겠죠. 앞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렇게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놀고 먹고 살다가 절약하며 살려고 하니 죽겠지. 오냐오냐 대접받다가 배려하며 살려니 죽겠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집안 청소에 음식에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 죽겠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니 죽겠지. 받을 줄만 알았지 연애 빼고 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들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원래 젊어서 좀 고생을 좀 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성숙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다고 과거 여성들처럼 뭐 음식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집안 청소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여성들 웬만하면 돈을 많이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집을 마련한다든가 노후를 준비한다든가, 이제 그걸 위해서라면 당연히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절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힘든 거죠. 힘들고, 음식 같은 것도 요즘 뭐 잘하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미 음식 같은 걸 잘하는 여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물어요. 드물다 보니까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매번 또 배달 음식이라든가 뭐 외식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못 모으잖아요. 그럼 결국은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죽을 판인 겁니다. 죽을 판이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불만이 가득한 게 그런 이유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참을성이 많이 생깁니다. 참을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결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군대 때보다 군대 경험이 있으니까 또 잘 이겨나가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을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남편한테 막 표독한 표정을 짓고 바가지를 긁고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도 조금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음식 같은 것도 조금 훈련을 하고, 이제 청소 같은 것도 요즘은 뭐 보통 보면 다 부모님들이 해주시는데 본인들이 직접 청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지, 그런 훈련 없이 결혼하면 아마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